스바르트 필름 125가 완전히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준훈입니다. 2024 스바르트 필름 125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르트 필름 125가 완전히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전작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125cc급에서 거의 최강의 성능으로 돌아왔어요. 새롭게 바뀐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타보니까 이종 소용이 없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자동차 수동 면허만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면허가 있으셔도 쿼터급이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125cc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런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을 위한 바이크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항상 호불호가 나뉘어요. 이전 버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버전은 네오 레트로 스타일의 약간 감각적인 면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정통 바이크 디자인 쪽으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스크램블러 또는 캠핑을 다닐 수 있는 오프로드 성향이 많이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좋아진 변화예요. 시트고. 기존의 스바르트 필름 125는 835mm라는 상당히 높은 시트고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바이크에 적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십니다. 시트고가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이전 버전은 시트고가 매우 높아서 디자인이 이쁘고 다 좋아 보여도 막상 앉으면 구입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을 감안을 한 건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약 15mm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 없는 시트고를 느끼실 수가 있고 바이크를 앉았을 때 조금 더 가볍게 편하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생겼어요. 이 점은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트 자체도 겉보기엔 비슷한데 예전과 다르게 시트의 질감이 쫀쫀한데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앉았을 때 조금 더 바이크가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로 실제로 앉아보면 이전 버전에 비해서 시트고가 많이 낮아졌다는 걸 느끼고 그게 부담 없는 조작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탔을 때 부담이 훨씬 더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 시프트가 추가되었어요. 이지 시프트가 뭐냐? 흔히 말하는 퀵 시프트예요. 그럼 퀵 시프트는 뭐냐? 출발하고 정지할 때를 제외하면 기어를 변속할 때도 클러치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클러치를 잡고 기어를 업 또는 다운을 했으면 이지 시프트가 있는 바이크는 그냥 달리고 있을 때 기어를 올리고 내려도 기어가 내려가는 굉장히 편안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자동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초심자분들은 아무래도 기어 변속할 때 클러치 잡고 기어 올리는 그런 동작이 좀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한 편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올라가서 가속을 좀 적극적으로 할 때에도 클러치를 잡지 않고 기어 변속을 하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어서 여러모로 광범위하게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5cc, 즉 완전 엔트리급 바이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정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제로 제가 차보니까 입문자나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더 느끼는 게 이지 시프트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세팅이 잘 안 되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 RPM이나 아니면 특정 RPM에서 기어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 바이크가 상당히 울컥거리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바이크는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낮은 RPM이나 전 영역대에서 기어를 올리고 내려도 불안한 느낌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기어가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에게 훨씬 더 부담을 적게 주는 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도 이지 시프트의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125cc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피드 컨트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절대 못 올라가게 딱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메뉴 가서 스피드 컨트롤에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업다운 버튼으로 속도를 쭉 올리고 내리면 달리는 도중에도 최대 속도에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바이크 출력이 굉장히 강하고 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125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가끔씩 실수해서 스로틀을 확 열어서 급발진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 속도를 예를 들어 30km, 35km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스로틀 조작을 실수로 확 열었을 때도 바이크가 확 나가지 않고 30km 아니면 35km에서 딱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기능을 설정을 했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초보자분들은 그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입문을 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도 그렇고 숙련자도 그렇고 바이크는 잘 나가는 것보다 잘 서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즘에는 바이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잘 설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스파르트 필름 125 신형 바이크도 브레이킹, ABS 여러 가지가 입문자에게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높은 세대 AB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확확 잡아도 바이크가 전혀 불안하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설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중요한 거,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되어 있어서 급 브레이크를 꽉 잡았을 때에도 여타 보통의 125cc 매뉴얼 바이크에 비해서 바이크의 불안한 출렁임이 훨씬 적어요. 브레이크를 급해서 꽉 잡으면 노즈 다이브라 그래서 앞서스가 푹 꺼지면서 바이크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빨리 설 수는 있어도 중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 바이크는 이 WPG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그 세팅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놔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도 일반 여타 125cc 바이크보다 이 출렁임이 훨씬 적어서 정지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꽉 잡다가 제꿍이나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더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입문자나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문자의 이런 어려움 같은 걸 최대한 좀 감안을 해서 바이크를 만들었다, 즉 신경을 써서 더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부분이에요.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옵션으로 장착을 할 만한 고급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올린즈에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서스펜션이 WP, 화이트 파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식 명칭을 WP로 바꿨어요. WP 서스펜션이 기본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OEM용이 아니고 별도로 팔 정도의 그런 옵션 수준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크의 승차감이나 웬만한 코너링을 할 때의 움직임, 브레이킹을 할 때 바이크의 출렁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바이크의 움직임을 최대한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나중에 그립력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알게 모르게 초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입문해서 서스펜션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현가 장치들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은 물론이고 코너링이나 브레이킹까지 여러 라이딩하는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거예요. 125cc 동급에선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좋은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125cc에서는 거의 없는 주행 모드 설정 기능까지 있어요. 조금 고배기량 바이크나 고급 바이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해서 바이크의 출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리트 모드예요. 일상에서 바이크 주행을 할 때 설정을 하면은 무난하다라고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상에서 쓰시면 되는 모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인 모드예요. 비가 오거나 노면이 조금 젖어 있는, 노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스로틀 컨트롤이 부담스러울 때, 더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속도를 너무 많이 내면 좀 위험하거나 비가 오거나 노면이 조금 미끌미끌한 데라서 나는 아직 초보자라서 좀 불안하다 싶으실 때는 레인 모드로 바꿔주시면 알아서 출력 특성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이크의 안전성이 더 높아져요. 상황에 따라서 바이크의 주행 모드까지 바꿀 수 있는 고배기량에만 들어가는 이런 고급 기능이 125cc에도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입문자, 초보자 바이크라고 해도 출력과 운동 성능, 기본적인 바이크 운동 성능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출력은 사실 그냥 무난합니다. 125cc 바이크 중에서는 상급 정도예요. 나중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쿼터급이나 미들, 리터로 올라가시면 125cc 동급에서의 바이크들의 출력 차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125cc 수준에서 부족함이 없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무난한데 허스크마나 회사에서 배려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저속 토크예요.
125cc는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출발 정지할 때 클러치를 조금만 잘못 컨트롤하면 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푹푹 꺼지거든요. 이 바이크는 저속, 극저속에서 출발할 때 토크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살려놔서 힘이 없는 125 바이크보다는 출발 정지할 때 시동이 꺼지지 않고 더 편안하게 출발 정지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클러치 조작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초심자분들도 힘이 없어서 출발할 때 시동을 꺼트릴 확률을 최대한 낮춰줘요.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운동성은 무난합니다. 보통 뉴트럴이라고 그러죠.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너무 둔하지도 않은 그냥 딱 적당한 밸런스가 잡힌 뉴트럴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입문자나 초심자분들한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치우치지 않고 바이크의 가장 기본 베이스를 잘 느낄 수 있게 운동 성능도 뉴트럴한 타입으로 설정을 했어요. 선회할 때 바이크를 한 30도 이상을 기울였을 때에는 앞 타이어에 불안한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그건 순정 타이어가 완전 온로드 타이어가 아니고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좀 오프로드도 적용 가능한 약간의 보통 쉽게 말하면 깍두기 타이어 그 타이어의 형상, 특성 때문에 바이크를 기울였을 때 약간 불안함이 있는데 초심자분들은 그렇게까지 기울일 상황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많이 눕힐 가능성이 초반엔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오프로드를 염두에 둔 깍두기 스타일의 타이어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요. 오래가 약간 있는 오프로드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정 타이어는 여러모로 장점인 요소가 많다는 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신형 스바르트 필름 125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25cc 중에선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적인 요소나 성능적인 요소나 기계적인 요소, 뭐 전기적인 요소 모두 합쳤을 때 125에서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오버스펙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성능으로 나왔어요. 바이크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시고 안정적으로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의 비용을 더 쓰더라도 뭔가 불안 요소를 하나라도 지우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고요. 초보자 때 잠깐의 실수 때문에 크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바이크가 조금이라도 더 막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이종 소용은 없는데 자동차 수동면허는 있어요. 그러면 125cc 매뉴얼까지는 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단 바이크를 입문용으로 빨리 사고 싶다 하시면 이번에 나온 이 녀석이 가장 최선 그리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크 라이딩을 순수하게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 바이크를 통해서 캠핑 같은 걸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임도를 달릴 수 있는 순정 타이어와 기본적인 임도를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입문하고 조금 익숙해졌을 때 모토 캠핑을 가볍게 가기에도 잘 맞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토 캠핑이나 임도까지도 간간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입문하실 라이더분들은 이 녀석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25cc 중에서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끝판왕이 나왔어요. 안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초심자분들이라면 이 바이크로 입문을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125cc에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이란 요소를 크게 고려를 했을 때 이 녀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